어제 친구와 이야기하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퇴직금 2억을 치킨집에 쏟아부은 60대 가장이었습니다. 30년을 다닌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그 돈이면 노후가 편안할 줄 알았죠?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보증금도 못 돌려받고 카드빚만 3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코스피는 오르는데 왜 내 지갑은 점점 가벼워지는 걸까요? 왜 주변의 가게들은 하나둘 문을 닫고 자녀들은 요즘 힘들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걸까요? 그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부동산 PF 부실채권 177조 원이라는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고 지난 1년간 자영업 폐업 건수가 1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100만 건이요? 이건 통계가 아닙니다. 100만 명의 가장이 100만 가족의 생계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올해입니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줄여서 PF 대출 규모가 177조 원에 달합니다. 이 돈이 갚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은행이 흔들립니다. 은행이 흔들리면 대출이 막힙니다. 대출이 막히면 건설사가 쓰러집니다. 건설사가 쓰러지면 하청업체가 무너지고 그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우리 이웃, 우리 가족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도미노처럼요. 그리고 그 도미노의 끝에는 가계부채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빚이 있습니다.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이 마주한 가장 무서운 현실입니다. 두 번째 핵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니어분들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은 공격의 시간이 아닙니다. 확장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방어의 시간입니다. 누군가 이 주식이 오른다. 저 코인이 뜬다. 이 부동산이 마지막 기회다, 이런 말을 하더라도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드리는 첫 번째 방어 지침은 이겁니다. 전체 자산의 50%, 절반을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하십시오. 위험 자산은 줄이시고 안전한 곳에 돈을 분산시키십시오. 특히 예금자 보호가 되는 제1금융권에 한 곳당 5천만 원 이내로 나누어 예치하시는 겁니다. 왜 5천만 원인지, 어떻게 나누는지 이건 뒤에서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산의 절반 현금으로 지키세요. 세 번째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께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65세 이상 시니어분들이 신청만 하면 매달 30만 원 이상의 추가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 기초연금입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이면 매달 최대 약 34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받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혹시 아직 신청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십시오. 둘째,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이나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워지신 분들을 위해 최대 6개월간 월 70만 원 이상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건데요. 어카운트 인포라는 금융감독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이 가입했다가 잊어버린 숨은 보험금, 미수령 환급금, 휴면, 예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인당 숨은 금융자산이 47만 원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을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부터 확실히 짚고 가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 월 340만 8천 원 이하인 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주민센터 직원분이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서 수급 자격 여부를 바로 확인해 주십니다. 둘째,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어려우신 분들은 자녀분이나 손주한테 부탁하시거나 주민센터에 직접 가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과거로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즉,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셔야 한 달이라도 더 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지금 65세가 넘으셨는데 아직 신청을 안 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직후에 바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혜택,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이름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겁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가장이 실직했거나 중한 질병에 걸렸거나 화재나 재해로 집을 잃으셨거나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129 정부민원 안내 전화로 하실 수 있고 신청 후 빠르면 3일 이내에 지원이 시작됩니다. 생계비 외에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까지 별도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 중에 폐업 후 소득이 끊기신 분들은 이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해당이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청을 해봐야 아는 겁니다. 자격이 되시면 최대 6개월 연장하면 그 이상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어카운트 인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이 서비스는 본인 이름으로 된 모든 금융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은행, 보험, 증권, 카드사까지 전부 다 나옵니다. 여기서 휴면 계좌와 미수령 보험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카운트 인포를 통해 숨은 돈을 찾은 사례를 보면 10년 전에 가입했다가 잊어버린 저축보험에서 200만 원을 환급받은 분, 30년 전에 만든 우체국 저금 통장에 58만 원이 남아있던 분,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조회 방법은 간단합니다. 인터넷으로는 어카운트 인포 검색해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시면 되고요. 스마트폰이 어려우신 분은 거래하시는 은행에 가셔서 숨은 금융자산 조회해달라고 말씀하시면 직원분이 도와주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2026년 대한민국에는 부동산 PF 177조 원과 가계부채 폭탄이 만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영업 폐업 100만 건은 이미 현실입니다. 둘째,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확장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자산의 50%를 현금으로 확보하고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 이내로 분산 예치하셔야 합니다. 셋째, 정부가 만든 안전망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어카운트 인포를 통해 매월 30만 원 이상의 추가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핵심의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건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시니어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방어가 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입니다. K자형 양극화의 함정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K자, 이게 뭘까요? 알파벳 K를 떠올려 보십시오. 위로 올라가는 선이 있고 아래로 내려가는 선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정확히 이 모양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반도체, IT, AI 이런 첨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코스피가 오르면 이들의 자산도 오릅니다.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릅니다. 하지만 아래로 내려가는 선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근로자, 그리고 퇴직 후 소규모 사업을 하시는 우리 시니어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코스피가 3,000이든 2,500이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의 매출이, 매일매일의 손님이, 매일매일의 현금 흐름이 말라가고 있으니까요. 전주에 사시는 68세 박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0년간 전통시장에서 잡화점을 운영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도 버텼고 물가가 올라도 버텼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매출이 30% 넘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전통시장의 손님을 빼앗아간 겁니다. 거기에 임대료는 올랐고 재료비도 올랐습니다. 올해 초 결국 가게 문을 닫으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분에게는 국민연금 월 40만 원이 전부입니다. 30년을 장사해도 따로 모아둔 돈이 없었습니다. 장사하면서 번 돈은 전부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로 나갔으니까요. 박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산에 사시는 64세 이 사장님의 이야기도 들어보십시오. 이분은 소규모 플라스틱 사출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직원 7명의 작은 공장이었죠. 20년 넘게 꾸준히 주문을 받아왔는데 2024년 하반기부터 대기업 원청이 단가를 15%나 깎아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출이 줄어들면서 대기업도 비용을 줄여야 했고 그 칼날이 고스란히 하청업체로 향한 겁니다. 이 사장님은 고민 끝에 직원 3명을 먼저 내보냈습니다. 그래도 적자였습니다. 결국 올해 2월에 공장 문을 닫으셨습니다. 64세에 공장을 정리하면서 남은 건 은행 대출 8천만 원이었습니다. 기계를 팔아도 3천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5천만 원의 빚을 안고 노후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게 K자형 양극화의 본질입니다. 위에서는 AI가 어떻다, 반도체가 어떻다 하면서 주식이 오르는데 아래에서는 공장이 문을 닫고 가게가 문을 닫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선에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분들이 바로 우리 시니어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시니어분들은 재취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번 소득이 끊기면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부산의 60세 횟집 사장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갈치 시장 근처에서 20년간 횟집을 하셨는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가 줄었고 거기에 관광객 감소까지 겹치면서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월세 250만 원은 꼬박꼬박 나가는데 매출은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줄었으니 인건비를 빼면 본인 수입은 0원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아직 가게를 못 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증금 1억 원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건물주가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했는데 그 건물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 시니어의 현실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올라간다고 경제가 좋아진 게 아닙니다. 코스피와 시니어의 삶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 서민 경제의 붕괴입니다. 이 챕터에서는 177조 원이라는 숫자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부동산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뭔지부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으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은행이나 저축은행, 증권사한테서 빌려옵니다.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분양이 되면 분양 대금으로 빌린 돈을 갚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아파트가 안 팔릴 때 생깁니다. 분양이 안 되면 건설사는 돈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손실을 봅니다. 2022년, 2023년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분양이 안 되기 시작했죠. 만기가 돌아온 PF 대출을 갚지 못하는 건설사가 속출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했냐? 만기를 연장해 줬습니다. 갚을 때가 됐는데 좀 더 기다려 줄게 하고 기한을 늘려준 겁니다. 그런데 그 연장된 만기가 바로 2026년 올해 집중적으로 도래합니다. 177조 원어치가요. 이 177조 원 중에서 상당 부분은 이미 부실화된 상태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현장, 분양률이 30%도 안 되는 아파트, 이미 건설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간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177조 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중 최소 30조에서 50조 원은 손실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177조 원짜리 건설 부실이
왜 시니어분들의 지갑을 털어가느냐? 이 연결고리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 경로, 저축은행 위험입니다. PF 대출을 가장 많이 취급한 곳이 바로 저축은행입니다. 저축은행은 제1금융권이 아닙니다. 대형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죠. 그래서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저축은행에 예금을 넣으신 시니어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저축은행이 PF 부실로 경영난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금자 보호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까지입니다. 5천만 원을 초과해서 넣으신 분들은 그 초과분을 잃으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경로, 건설 경기 침체입니다. 건설업은 우리나라 GDP의 약 15%를 차지합니다. 건설이 멈추면 철강, 시멘트, 인테리어, 이사, 가전, 가구, 연관 산업이 전부 멈춥니다. 이 연관 산업에서 일하는 분들의 소득이 줄어들면 동네 식당, 동네 슈퍼, 동네 세탁소의 매출도 줄어듭니다. 결국 내수가 무너지는 겁니다. 세 번째 경로, 부동산 가격 하락입니다. PF 부실로 미분양이 쏟아지면 기존 아파트 가격도 압박을 받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중에 내 집 한 채가 노후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시죠? 그 집값이 떨어지면 노후 자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영목이지 주택연금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집값 하락은 직접적인 타격입니다. 이것이 177조 원의 부채가 시니어 여러분의 일상으로 들어오는 세 가지 경로입니다. 저축은행 위험, 내수 붕괴, 부동산 가격 하락. 이 세 갈래 길이 동시에 열린 겁니다. 세 번째 챕터, 가계부채의 그림자입니다. 폐업 100만 건이라는 숫자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5년 한 해 동안 자영업 폐업 신고 건수가 1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하루 평균 약 2,740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40분 동안에도 전국에서 약 76개의 가게가 문을 닫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 뒤에 숨겨진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폐업한 자영업자의 평균 부채가 약 1억 2천만 원입니다. 퇴직금을 쏟아붓고 은행 대출을 받고 심지어 제2금융권이나 카드론까지 끌어다 쓴 결과입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지겠지 하면서 추가로 빚을 내서 버티다가 결국 더 큰 빚을 안고 쓰러지는 겁니다. 특히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퇴직 후 자영업에 뛰어드신 분들의 피해가 가장 큽니다. 이분들의 패턴은 거의 비슷합니다.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 후 퇴직금 1억에서 2억 원을 받습니다. 그 돈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열거나 작은 식당을 차립니다. 1년 차에는 호기심에 오는 손님들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옵니다. 하지만 2년 차부터 매출이 급감합니다. 3년 차에는 이미 적자인데 손절하지 못하고 추가 대출로 버팁니다. 그리고 결국 4년 내에 폐업합니다. 통계적으로 자영업 5년 내 폐업률이 80%가 넘습니다.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이 과정에서 노후 자금이 통째로 날아간다는 겁니다. 퇴직금은 사업 자금으로 들어갔고 국민연금은 아직 수령 나이가 안 됐거나 금액이 적고 그 사이에 빚까지 생겼으니 65세가 넘어서 기초연금 34만 원으로 살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 이야기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가계대출 금리입니다. 지금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에서 5%대입니다. 제2금융권은 7%에서 12%, 카드로는 15%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행 대출 5천만 원, 카드론 2천만 원, 합계 7천만 원의 빚이 있는 63세 시니어 분이 계시다고 합시다. 은행 이자만 월 약 20만 원, 카드론 이자가 월 약 25만 원, 합쳐서 매달 45만 원이 이자로만 나갑니다. 소득은 국민연금 50만 원이 전부라면 이자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5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5만 원으로 한 달을 사셔야 합니다. 이건 삶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수십만 명입니다. 통계가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포함하면 100만 명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방어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빚이 있으시다면
고금리 빚부터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카드론, 저축은행 대출, 이런 고금리 빚이 있으시면 서민금융진흥원의 채무조정제도나 햇살론을 통해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1397 서민금융콜센터입니다. 빚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빚을 방치하는 것이 위험한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현명한 방어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제를 알았으니 이제 해결을 이야기합시다. 지금은 확장이 아닌 방어의 시간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방어 솔루션 첫 번째, 자산의 50%를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지금부터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현재 내 자산을 점검합니다. 노트 한 장을 꺼내시고 세 칸으로 나눠보세요. 첫 번째 칸에는 현금성 자산을 적으세요. 예금, 적금, CMA, MMF 같은 것들입니다. 두 번째 칸에는 투자 자산을 적으세요. 주식, 펀드, 코인, 부동산 투자 거주용 제외 같은 것들입니다. 세 번째 칸에는 부동산을 적으세요. 거주하고 계신 집의 시세를 적습니다. 그리고 각 칸의 합계를 내보세요. 이것이 내 총 자산입니다. 2단계, 현금 비중을 확인합니다. 현금성 자산이 총 자산의 50%가 되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50%가 안 된다면 투자 자산을 일부 정리해서 현금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주식이 오르고 있는데 왜 팔아야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코스피가 올라도 시니어의 삶은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방금 보셨습니다. K자형 경제에서 시니어는 아래쪽 선에 있습니다. 주식이 올라서 수익을 보는 건 일시적일 수 있지만 폭락은 한순간입니다. 노후 자금은 수익을 추구하는 돈이 아닙니다. 지키는 돈입니다. 3단계, 현금을 안전하게 분산합니다. 이때 핵심은 예금자 보호 한도입니다.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 은행에 1억 원을 넣어두셨다면 5천만 원은 보호를 받지만 나머지 5천만 원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금이 5천만 원이 넘는다면 반드시 다른 은행으로 나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 5천만 원이 있다면 국민은행에 5천만 원, 신한은행에 5천만 원, 우리은행에 5천만 원, 이렇게 세 곳으로 나누시면 1억 5천만 원 전액이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저축은행이 아닌 시중 대형은행, 즉 제1금융권에 넣으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저축은행은 금리가 높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PF 부실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요. 방어 솔루션 두 번째, 고금리 빚부터 정리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63세 시니어의 사례를 말씀드렸죠. 카드론 이자 15%로 매달 25만 원이 빠져나가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이런 고금리 빚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첫째, 햇살론 뉴스와 햇살론 15.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대환대출 상품입니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거나 신용점수가 하위인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론 15%를 갚고 햇살론 연 10% 이하로 갈아타면 월 이자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둘째,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정말 빚 갚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공적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시면 이자를 깎아주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주거나 심한 경우 원금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건 사채업자를 찾아가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부가 인정한 공식적인 구제제도입니다. 셋째, 긴급생계비 대출입니다. 갑작스러운 생활고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최대 100만 원까지 연 3% 이하의 초저금리로 긴급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전화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들은 여러분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당당하게 이용하셔야 할 혜택입니다. 고금리 빚에 치여서 식비를 줄이고 약값을 아끼시면 안 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빚을 관리하는 것은 건강을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화 한 통, 1397 서민금융콜센터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방어 솔루션 세 번째, 정부가 만든 시니어 안전망을 총동원하는 것입니다. 앞서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어카운트 인포를 말씀드렸는데요. 추가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이 사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27시간 이상의 사회활동을 제공하고 월 약 29만 원의 활동비를 드립니다. 체력적으로 부담이 적은 공공형 일자리부터 전문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까지 다양합니다. 가까운 시니어 클럽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겨울철 난방비, 여름철 냉방비가 부담이시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르신은 연간 최대 약 18만 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등유, 연탄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입니다. 여섯째, 통신비 감면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시면 이동통신 기본료의 5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하시는 통신사 대리점에 가셔서 시니어 요금제 감면 적용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해도 월 1만 원에서 2만 원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전부 합산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34만 원, 노인 일자리 29만 원, 어카운트 인포로 찾은 숨은 자산, 에너지 바우처, 통신비 감면까지. 이 모든 것을 활용하시면 매달 최소 30만 원에서 60만 원 이상의 추가 현금 흐름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는 대한민국을 일으킨 세대입니다. 맨손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신 분들입니다. IMF도 이겨내셨고 코로나도 견뎌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약한 분들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처럼 부지런히 일만 하면 보상받는 세상이 아니라 정보를 아는 사람이 살아남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드린 정보를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 2026년은 부채 폭탄의 해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둘, 지금은 방어의 시간입니다. 자산의 50%를 현금으로 지키세요. 셋, 정부 혜택을 적극 활용하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돈을 아끼겠다고 병원을 안 가시거나 약을 걸으시면 안 됩니다. 건강이 곧 최고의 자산입니다. 아프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평생 일해서 만든 것입니다. 누구에게 미안해하실 필요 없고 누구의 눈치를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지키세요. 정부가 만든 안전망을 당당하게 활용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곁에서 계속 이런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 하반기 금리 인하 시 시니어가 반드시 해야 할 자산 재배치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갈 때 오히려 주의하셔야 할 점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꼭 알려주세요. 특히 자영업을 하고 계신 형제자매나 친구분, 퇴직을 앞두고 계신 지인분에게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영상 아래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카카오톡으로 바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함께 지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